이제 오늘은 이제 공동 저당 끝났고 이제 우리 교재 465페이지에 있는 그 공장 저당이 있습니다. 그 공장 저당은 이제 보통 공장이란 말은 이제 그 안에 기계 같은 설비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이제 그러니까 토지 건물하고 공장 기계 이거를 같이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공장에 있는 기계는 원래 부동산 등기부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그것이 공장이라면은 또 공장 증명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등기부에 기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여기는 뭐 약간 낯선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가끔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곳의 방법은 몇 개 포인트 잡아서 홍보하시고 기초 정도 하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죠. 지금 제목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 또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밖에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공용물이 담겨 있는 즉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어떤 목록, 그 기계 목록들이 쭉 있겠죠. 그것을 내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상 이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6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저당권 또는 공장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러한 그 공장 저당은요,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한마디로 그 공장 저당이라는 거 하고요, 공장 재단 저당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공장 재단 저당은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뒤에 것은 공장 재단 등기를 아예 해요. 즉 공장 재단이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저당권을 이제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제 밑에 그 구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공장 저당입니다. 그래서 공장 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토지 건물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있는 부가물, 기계까지도 미치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부가물과 기계 그런 것은 동산이 됐습니까? 원래 동산은 부동산 등기부에 올릴 수 없지만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물로서 목록에 써 있다면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취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저당은 아예 별도의 그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정도 보시고요. 신청자 특징. 일단 기계나 기구의 목록을 내겠죠. 그래서 공장 저당을 신청하려면은 일반적인 것 외에도 신청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그 6조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 목록을 작성해서 내고 나중에 이 목록도 등기부에 일부러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공장 증명서라는 걸 이제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토지 건물에는 공장 저당법 2조에는 즉 공장의 이 공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으로서 공장 증명서를 이제 받아와 가지고 제공을 하라. 물론 이때 공장 증명서는 저당권자 명의로 작성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 위에 그죠? 그 토지나 건물이 공장에 속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것인데 꽃 재배 시설, 이 꽃 자체를 재배하는 시설, 이 시설이란 말이 이 시설로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느냐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여기는 그 기계 설비인데요. 기계 설비가 있다면은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즉 기계 설비가 되어 있는 꽃 재배 시설이라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사건은 맨 끝에 보시면
단순히 꽃재배를 꽃재배를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한쪽 구석에다가 인쇄기를 놓은 거예요. 프린트해서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인쇄기는 인쇄기하고 꽃하고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장 저당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앞서 그 공장일 것이 됐고, 물론 이제 공장 저당은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아까 봤던 그 공장 재단 저당은 별도로 공장 재단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토지 건물 등기부에 공장 저당법에 따른 기계 목록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4번에 또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공장에 있는 그게 기계 기구가 그 설정자의 소유자가 자기 거야 됩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한마디로 공장에 있는 그 설정자가 자기가 설치한 걸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나무 기계 같은 거는 렌트 같은 거 한 거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저작권에 미치지 않겠죠. 당연히 제3자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장 저당에 따라서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뭐 경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압류가? 그럴 때 그러면 이 공장에 대한 그게 기구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객체가 돼서 그죠? 압류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얘기고요. 그러면 이 공장 저당의 목적물에 대한 압류는 보통은 이제 토지 건물 압류하면서 함께 같이 압류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장 저당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그걸 분리해서 압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일괄 경매가 되기 때문에 함께 압류를 하라 그런 얘기고요. 3번에 만약에 목록에 빠뜨렸다. 목록에 없는 기계 기구를 저당권자가 역시 이를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원래 목록에 있든 없든 같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목록에 없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같이 넣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또 4번에 그러면 공장 소유자가 이 기계를 저당 잡아놓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기계나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건물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인도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동산 기계 기구를 팔아먹으면요, 제가 빚을 많이 지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요. 저당권은 효력을 소멸하지 않지만, 그죠? 원래 소멸하지 않지만 이게 동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그것을 산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선후 취득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저당권자가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로 안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선례. 지금 이제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공장을 담보 설정하는데 지금 토지 건물 소유자 보세요. 토지나 공장 건물의 소유자는 A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보세요. 땅 주인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겁니다. 그죠? 빌려가지고.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면 포인트가 공장에 있는 건물하고 기계가 같으면 돼요. 소유자가. 그래서 거기에 뒤에 공장 건물의 소유자하고 공장에 속하는 기계가 같으면 그때는 그 공장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장 저당을 설정하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보통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 두 개를 공동담보로 묶을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그죠? 따로따로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당 저당법에 따라서, 우리가 7조에 따라서, 저당권의 변경이 되거나 또 목록 같은 것들이 기계가 또 빠지고 또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럴 때, 그 등기 필증이 필요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장에 속하는 토지, 지금 공장에 속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채권 담보로서 기계나 기금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을 변경하거나 또 기계나 보세요. 기계나 기구 목록을 추가. 우리가 이제 추가해서 할 때는요. 전에 했던 권리 필증이라든지 또 토지 소유자에 관한 필증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토지 죽으시고 토지 거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들은 뭐 그 정도 보시고 이거는 뭐 거의 요즘에는 뭐 그죠? 띄엄띄엄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또 깊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하시는 만큼 공부하시는 겁니다. 공부는. 그다음에 이제 9절에 이제 169페이지에 있는 9절에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 저당권부에 대한 질권 조문이 또 들어왔어. 이게 좀 서로 들어왔고요. 또 개정돼 2011년 들어온 게 뭐냐면 또 채권 담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76조가 뭐냐면 이 76조가 이게 지금 등기법 조문이 아니고 뒤에 보다시피 이제 이거는 동산 채권 담보 법률입니다. 그렇죠. 보실까요?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지금 위에 보시면요. 우리가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그걸 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생겼어요. 먼저 하면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을 질권을 통해서 대출 또 돈을 쓸 수 있고요. 또 채권 담보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또 그죠? 그 담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질권, 채권, 담보권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권, 채권, 담보권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저당권자가 쓰는 것이니까 그 저당권 등기부에 질권이나 채권, 담보권에 대한 부기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질권자가 나중에 그 저당권에도 미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산 채권 등 담보하는 법률 37조. 요즘은 이제 채권 담보 전문이겠죠.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이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보게 되는 위에 있는 76조입니다. 해서 보실까요? 자, 그래서 1항은 민법상 질권이고요. 요 2항이 펼치시고 이제 나오겠죠. 앞으로 예상 문제니까 밖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동산 채권 담보 법률이에요. 따라서 자, 1항 민법상 질권은 받던 것인데 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질권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그때는 이제 그때 질권에 대한 등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그 질권 예컨대 저당권자가 자기가 지금 10억 가지고 있어요. 10억이라는 저당권이 있는데 그 질권자한테 한 5억짜리를 담보로 잡히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채권액이 얼마인지 아까 5억. 그러면서 특히 채권 최고액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 즉, 질권에 대한 채권 최고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써놓으세요. 근질권도 된다는 거예요. 근질권. 맞지, 그죠? 과거에는요, 근질권이 안 된다는 것을 쓰는데 지금 새로 들어왔 조문 때문에, 근질권 되는구나. 됐고요. 물론, 채무자의 성명, 쓰는 것이 반드시 써야 되고, 또 변제기 이자 약정까지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 똑같이 이것도 채권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2항 얘기고요. 그래서 똑같이 채권의 최고의 성명 똑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이번에 객체. 자, 질권은 이제 우리가 원래 질권이란 말은요. 동산 질권을 말하는데 원래 동산 질권은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질권이란 말은 권리 질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권리 질권도 원래 안 되지만 예외로 우리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로 권리 질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그죠? 장래 채권 받을 게 있으니까 이 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의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이번처럼 과거의 저당권에 대한 등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질권의 등기를 하자는 그런 근질권이요, 근질권. 근질권에 대한 조문이 없었는데 여기 2011년 들어오면서 근질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례가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맨 밑에 보시면 개념법은
질권 등기를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쓸 수 있게 해놔가지고 지금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등기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질권 등기했다가도 그 질권자가 또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채권을 또 양도, 전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맨 뒤에 그러면 이러한 건전권에 대해서 질권이 돼 있다. 그러면 질권이 돼 있을 때 이 질권자는 그 저당권 등기를 변경할 때는 당연히 등기상 이해가 생겨요. 따라서 그러므로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것은 질권자한테는 손해니까 감액할 때 변경 등기를 할 수 없고 그때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이 양에 이 질권 외에 우리가 또 채권 담보를 해놔가지고 이걸 또 이 채권 담보 해놓으면요. 채권 담보 해놓으면 계속해서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어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 담보권을 부기 등기를 할 수 있게 또 얘기가 들어왔던 것이죠. 2012년도부터 이렇게 6월달 시행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제 요 채권 담보권에 대한 것들이 들어올 거다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일단 등기부에 한번 보실까요? 등기부를 한번 어떻게 기재하나? 일단은 1번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저당권자가 이병환인데, 그죠? 이게 지금 3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 담보가 또 들어와 있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제 이병환이가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 김희선이죠. 질권자 김희선한테 돈을 빌린 것 같아요. 얼마를? 2억을. 2억을 빌리면서 야 너한테 내가 질권 잡아주겠지 한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부기 등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1번 근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그래서 채권 담보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1월 9일날 11월 9일날 계약을 했고요. 일단 내용을 보면 똑같죠. 채권 최고액 기재하고 변제기는 2012년 12월 25일 이자까지 쓸 수 있죠. 그리고 채무자 한예슬, 그다음에 채권자는 김희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실 저당권자가 채무자는 아니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동담보된 것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요, 김희선은 이 저당권 2억만큼의 채권에 등기돼 있으니까 이거를 또 담보로 또 써먹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유동화를 막 이제 좀 활성화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에 대한 근거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14625 등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래서 신청입니까? 신청인. 자, 신청인은 이런 채권 담보 부기 등기에는 당연히 아까 저당권자 이병환이가 의무자가 되고 저 채권 담보권자인 누구예요? 김희선이가 권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는 거고 또 저당권자는 권리증 가져야 되고요. 만약 권리증 분실했으면 또 확인서면에다가 인감 가져야 되고요. 그런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때 이러한 채권 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일반 개인은 안 됩니다. 그 저당권자에다 별을 치시고요. 이 저당권자는 회사, 법인이거나 상업등기법상은 상호등기, 즉 개인 상호등기 한 사람이거나 법인 정도가 돼야지, 즉 보통 금융권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저당권자가 좋습니다. 지금 채권자 아니에요. 채권자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저당권자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러한 그 정보, 채권담보 부기 등기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일반적인 외에도,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 즉, 어떤 저당권인지, 그죠? 또, 채권액,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저당권인지는 거기 목적에 나와 있죠. 1번, 그냥 이렇게. 그리고 채권액, 최고액, 채무자 표시,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아까 2%까지 썼었죠? 예, 그런 걸 제공합니다. 그리고, 등기 목적란에는 몇 번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설정이니까 쓰고요. 그리고, 그 저당권이, 그죠? 언제 했던 저당권인지를
신청서에 기재를 해주면은 등기관이 써주겠죠. 필요한 서류, 정보정보, 이러한 채권담보권 부기등기할 때는 일반 서류 외에도, 우리가, 이제 저작권자하고 요 채권자 사이에 채권담보 설정 계약서를 하나 쓰겠죠. 원인증서로 쓰고, 또, 동사담보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채권담보되었다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공하고요. 그죠? 다음에 이제, 등록세는 이 채권담보권 등기도 전부 다 변경 등기니까, 변경 말소 등기는 전부 다 6,000원입니다. 지금 6,000원 바뀌었죠. 2015년부터. 그리고, 이런 부기 등기에 대해서는, 채권은 사지 않습니다. 이쪽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 문제로. 또, 등기 실행은, 부기 등기는 채권 잠복권 목적에 대한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실행의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죠? 이게, 자, 넘어가서. 자, 권리질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당권부 채권의 그 질권자가, 그렇죠? 또, 이렇게 질권해놓고 또 제삼자한테 전질할 수도 있죠. 전질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호에, 그 질권자는 또 필요하면, 전질할 수도 있다. 그때는 질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다. 즉, 이때는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라겠죠. 이번에, 따라서, 이 근저당권부에 대해서 질권이 있을 때는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채권액을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선례. 금융기관의 지배인, 지배인이 그 대리인으로서 그 한마디로 은행에서 마음대로 그 등기 신청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법무사법 위반의 문제다. 그런 얘기고요. 거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밑에 하나 더 보실까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인 등기, 주식회사 등기사항 증명서에 우리가 대표이사는 상업등기법상 공동대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각자 대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나 B가 그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입니다. 근데 지금 B라는 이사가 어떤 금융기관한테 가가지고 즉 A, B가 같이 한 것이 아니고 B가 금융기관에 가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해서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A라는 사람이 등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B하고 금융기관 간의 계약서를 가지고 대표이사 A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동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각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변경 등기, 뭐, 경정 등기, 그, 말소 등기 쪽 거의 후반부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거 많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웠었고요. 또 이전 등기 배웠죠.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서 우리가 지금 용익물권 등기, 지상권, 지역권, 또 임차권, 전세권, 또 임차권 등기, 다음에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뭐죠? 저당권, 또 저당권에 대한 질권, 또 이거에 대한 공동저당, 그죠? 여기는 채권담보 이런 것들 배웠었죠. 여기는 또 임차권이겠죠. 등기 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이런 각각 권리에 대해서 이 권리의 내용을 바뀌는 등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일단 변경 왜냐하면 일단 등기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도
각 권리의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지상권 변경, 지역권 변경, 소유권 변경 이렇게 각종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 등기 유형, 변경 등기의 유형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조문은 원래 변경은 넓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변경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어떤 등기가 나중에 그죠?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내용이. 그래서 그러한 변경 등기가 있어요. 물론 둘 다 그 등기상의 일부가 바뀌는 겁니다. 일부가 그죠? 따라서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표시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 권리가 바뀌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표시는 물건의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것들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에 따라서 뭐죠? 합병을 하거나 또 분할을 하거나 그럴 때도 바뀌어요. 이제 그런 걸 배웁니다. 또 나가서 또 대지권 같은 거 바뀌는 것도 변경이에요. 그리고 권리는 이제 아까처럼 여기 각종 지상권, 지역권 같은 내용의 변경, 채권 최고라든지 그죠? 범위라든지 목적 바뀌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변경은 처음에 맞았는데 나중에 바뀌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것도 변경인데, 이건 사실은 이것은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경정 등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등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정 등기도 또 하게 됩니다. 이 경정에는 여기에는 이제 똑같이 여기도 표시를 고치는 경우가 있겠죠. 표시. 이것도 잘못했을 때.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한 표시 등기의 경정이 있고요. 똑같이 여기도 권리 등기의 경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권리란 것이 이게 권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요. 또 권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권리 등기에 대해서 이게 권리 등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특히 권리 등기가 이게 늘어날 때 이 변경과 경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있게 되는 등기상 손해, 이 등기 때문에 이 권리 변경 등기 때문에 그 다른 권리, 특히 후순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겨요. 손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권리의 변경과 경정에 따라서 등기상의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승낙을 안 하면 못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우리가 일부에 대한 변경, 일부에 대한 경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컨대 A라는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요. 뭐 쭉 봤던 겁니다. 그럼 A가 지금 전세권 등기입니다.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 변경, 이 전세권 등기할 때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전세금을 올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후순위자가 있는 다른 전세권이나 뭐 저당권자들, 가압류권자들 이렇게 이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이렇게 각종 그 후순위자들은 이 권리를 이 채권액을 올려. 올리게 되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손해가 있게 되죠. 나중에 배당 받을 때라든지 등에. 따라서 이때는 올릴 수가 없다. 그죠?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올리려면, 그러한 등기하려면 이 후순위자들, 전세권자, 저당권자,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받아 가져와라. 물론 승낙을 해준다고 계약서 썼는데 도장 안 써주면요, 예컨대 승낙을 했다가 나중에 딴 마음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얘한테 승낙에 대한 소송 판결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서나 재판서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예컨대 여기 2억에 됐던 돈을 뭐 2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승낙을 안 해줬다. 또 안 해주겠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보세요. 원래 지금 A에서 B로 등기에 대해서 지금 A라는 등기에 대해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쓸 때
만약에 승낙을 했으면 이렇게 1번 A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1-1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A 전세권 얼마 2억 5천 그리고 이걸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그때는 부기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부기 등기로. 근데 안 해주면요.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1번 등기 A에다가 2번 등기 B에다가 다시 3번 이렇게 등기 순위가 빠지죠. 빠지면서 A 전세권 등기 해가지고 얼마만 5천만 원만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1번 전세권으로서 2억, 3번으로서 올린 것 5천만 원 이렇게 등기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주등기다. 따라서 이 승낙을 해주냐에 따라서 승낙에 따라서 등기 방식이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골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 교재 얘기를 좀 보고 보시죠. 자, 47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조문에는 그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조문과 달리 실제는 협의 변경 등기하고 경정인데 따라서 협의란 말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변경 등기인데 기존의 등기 사항의 일부죠. 일부 통합치고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바뀌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경정은 기존의 일부에 대해서 착오나 빠뜨려서 그래서 고치는 등기입니다. 여하튼 등기와 실체와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일치를 뭔가 제거한다는 점에서 같죠. 물론 이러한 변경 등기에는 권리 변경이 있고요.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 안에는 다시 부동산의 표시가 있고 명인의 표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리 변경 등기를 보는데 이 권리의 변경은 그 내용을 보면요. 다 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 채권액의 증감, 이자 같은 것들이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권리 주체가 바뀌는 뭐 이전 등기나 말소 이런 것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신청 절차의 특징은 이제 일반적으로 공동 신청하는데 문제는 그 등기로 인해서 등기상 이해한계인 즉 변경 등기 때문에 등기부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자의 승낙을 받아야만이 그것도 부기 등기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등기상 이해한계에 있는 제3자란 의미는 결국에 등기상 이해한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는 부기 등기를 해서 형식상 손해를 받느냐의 기준이에요. 따라서 1번 저당권자의 금액을 증액을 할 때 2번 저당권자는 당연히 그렇죠. 이해한계 있는 제3자다. 됐죠? 그래서 뒤에 권리 설명 관계없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승낙을 해줄 의무가 있으면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승낙해주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땡큐죠. 또 아니면 그 변경 등기해도 손해가 없어. 그죠? 또 손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경미해. 그럴 때 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나번에 제3자에 대해서 실체상 승낙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처럼 등기부에 있으면은 승낙을 받아라. 그래서 승낙서에다가 그 사람의 인감도장 찍고 인감지면서 가져와라 그런 얘기예요. 등기관은. 일단 이렇게 승낙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따 권리변경 등기는 그 주등기의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한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언제나 부기등기고요. 등기상 이해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신청서에 승낙서나 재판 등본 가져오면 부기등기를 해주고요. 아까처럼 그런 승낙을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는 하지 않고요. 주등기로라마 해주는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펼치고 보세요. 등기상 이해한계의 승낙이라는 것은 권리 변경 등기의 요건은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승낙이 있든 없든 되니까 변경 등기의 요건은 아니지만
부기 등기를 하려면 필요하니까 그것은 부기 등기의 요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부기 등기 하려면 종전에 그죠? 아까 2억에 대한 돈을 지우고 2억 5천 해서 변경 전의 것은 말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승낙 안 받아서 주등기 할 때는 그죠? 말소 전의 것을 말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이 하나씩 보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부동산의 표시 등기 배우고요. 표시 등기 배우고 다음에 명인의 표시, 그다음에 권리에 대한 변경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표시에는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있죠. 표시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토지에 대한 표시 등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표제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시번호, 접수날짜, 소재 지번, 소지 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같은 것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 주로 이제 35조에 보시면 토지가 분할 잘라지면 우선 자 토지가 분할되면요 먼저 소재와 지번이 바뀌죠. 면적 줄죠. 예. 또 합병되면요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분할병이 있었을 때 그럴 때는 항상 이것은 토지 소유권자 명의인이 신청입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요. 소유권 명의인이 한 달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표시 등기는 우리가 이런 바뀌었을 때는 한 달 안에 해야 되는구나. 그죠? 합병한 때부터 하든지. 그래서 그 토지 변경 등기 신청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에 대한 그 이제 관할 근거 조문은 사실 과거의 지적법이었다가 그 당시에 측량 수로 조사 지적 이렇게 이게 늘었다가 다시 이제 올해 2015년 6월 4일부터 요 법률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측량 수로뿐만 아니라 좀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은 그냥 거기 한다 뒤에 또 측 빠지네 측량수로 넣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이 측량수법은 이 조문이 이제 공간 정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각종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자, 2번 몇 가지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올 것들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행정구역이 바뀌면 당연히 번지가 바뀌죠. 그건 당연히 법원 이제 직권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밑에 88조 지금 일단은 이 관할의 어떤 지번 같은 게 바뀌면요 관할구청에서 관할구청에서 등기소로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보세요. 사진쪽 보시면 등기관은 소관청 즉 지적과에서 이 법률 지금은 측량소로 바뀌었다 했죠 아까 이 법률에 따라서 바뀌었다라고 통지를 해요. 그러면 그 일정 기간 안에 등기관한테 이제 본인들이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신청 안 하면 당연히 등기관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한테 통지해 주지만 본인들이 신청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직권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2항에 등기관이 등기를 다 했으면은 관할구청하고 소유명인한테 등기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명인이 뭐 공유자면 이제 그 중에 한 명한테만 통지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저 소유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건 따로 뭐 그렇게 공부할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쭉 가겠습니다. 쭉 가도 좀 뭐 볼 것들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건 이제 분필 정도만 그 로마자 2번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에 분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의 분필이란 말은 이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토지의 분필은 이제 그 지적 공부 보통 토지대장 그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예컨대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합병은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걸 합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토지의 분필,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대장을 가져와서 표시 변경 등기인 분필 등기나 합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분필은 이제 분필 하나 보실까요? 분필. 그래서 예컨대 갑번지를 분할해서 그 일부를 을번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합필이 있고 또 이게 또 분합필도 있죠. 분합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분필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사실 안 나오는데 이제 강의 때는 좀 진행되니까 보시는데 일단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토지를 분필하면 일단 번지수가 바뀌죠? 바뀝니다. 그래서, 예컨대 번지수가 지금 이제, 여기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게 100번지 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분필하면요, 분필하면, 이렇게, 100번, 종래 100번지하고 100다시 이렇게 붙죠? 붙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종래에 있는 100번지는 면적 감소되고요. 그죠? 이건 종래에 있는 등기부가 그대로 있는 거죠. 있는데, 100번지 용지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새롭게, 요거는 신설되는 용지가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먼저 표제부에 대한 사항은 여기 종전 100번지에 있는 갑거를 의뢰했다 그러면 갑지에 있는 용지는 이 표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100제곱에서 50제곱으로. 그죠? 나머지는 똑같아. 소유자는 같아, 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 그 100번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예컨대 저당권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저당권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 100번지에 있는 저당권이 다시 새로운 용지 만들어지니까 여기 있는 저당권을 요 새로운 을지 용지에다가 이렇게 옮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분필 등기 신청하면요. 우리가 신청 안 해도 여기 있는 저당권의 등기를 이리 옮겨줍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자동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당권이 마치 공동담보가 되는 꼴좀 돼버려요. 두 개로. 그래서 100번지에도 있고 대실도 있고. 그래서 각종 그 소유권 이해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권리 전사, 권리를 옮겨준다는 말을 전사한다. 권리를 전사한다 말을 해요. 뭐 그런 것만 정도 마시면 돼요. 또 하나는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요렇게 기억 부분인데 여기에 K1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임차권 땅을 썼어요. 임차권을 요만큼만 기억법만 또 니은버 요 K2라는 사람은 여기 또 요만큼만 또 임차권을 했어요. 또 지상권이야. 또 전세권이야. 땅을. 그러면 이 땅이 옮겨지면서 이 100번지 용지에는 요 K1이라는 사람은 이 100번지와 100-1로 가면요. 이 K1은 100번지에 대한 땅은 자기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100-1이라는 땅에 대해서는요. 이때는 소멸을 한다는 승낙서 받아야 돼요. 안 쓰니까. 안 그러면 그냥 다 등기부에 올라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당권 등기도 옮겨주고 임차권 등기도 옮겨주고 여기도 임차권 다 올려주니까 그러지 말고 얘 K1은 이 100-1에 대해서는 소멸 승낙 받고 그 말은 뭐냐면 이 K1에 대해서는 이 존속이죠. 이
존속하는 자의 승낙받고, 그죠? 여기는 똑같이 K2는 요 100-는 소멸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존속이지만 얘는 옛날에 100- 있던 것이 소멸이고 이제 그죠? 이쪽이 존속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승낙을 따로 표시해가지고 해야지만이 등기관이 누구는 옮겨주고 누구는 옮기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보실까요? 따라서 규칙 74조에 76조에 보시면 이게 토지 분필 등기에 대한 용지인데 이게 이제 갑등기가 을 용지 바뀌었을 때 그 전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1항에 을토지 용지 중에서 갑등기 기록 그렇죠? 지금 새로 만든 겁니다. 그거는 갑토지에 있는 등기에 있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다 전사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갑통지에다가 등기를 옮겨갔다. 그죠? 언제다? 라고 써주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소유권 이해에 관한 등기는 갑에도 있고 을에도 있으니까 마치 공동담보처럼 함께 한다는 공동담보를 써주는 거죠. 저작권 같은 경우. 그죠?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양쪽 다 나와 있죠? 등기가.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번에 그 갑토지 등기 기록을 을토지 기록에 소유권의 이해에 관한 권리 등기를 다 전사를 다 하였을 때 그때는 똑같이 갑토지에다가도 그렇죠? 갑토지에다가도 을토지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공동하다는 것을 써줘야죠. 100번지하고 101번지. 자, 그러면서 사망에 그 소유권 이해 권리의 명의인이 근데 아까 봤듯이 을토지에 대해서는 나 이제 안 쓰고 있어. 그러면 자기는 지금 원래부터 그죠? 기업번호 썼었어요. 그러면 을토지에 대해서는 권리 소멸 승낙서를 가져와라. 또는 재판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런 등기 제공했을 때는 갑토지에 있는 그 권리, 그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을토지에다가는 소멸을 한다는 뜻을 기록하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소멸한다는 것은 구태여 전사할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4번에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명인이 갑토지에 대해서 이번 거꾸로 이제 갑토지에 대해서 소멸 승낙해. 그죠? 그럴 때는 K2죠. 아까 K2. 그러면 을토지 등기 셋째 줄에 을토지의 권리에만 옮겨주고, 그죠? 신청 정보 접수 써주고, 그리고 이 경우에 갑토지에 대해서의 권리에 대한 등기에는 그 갑토지의 권리, 그걸 있죠? K2. K2는 소멸한다는 뜻을 기재해서 걔를 말소해버리죠. 그럼 걔, 그죠? 아까 K2 임차권자 그거죠. 자, 그래서 5항에 사망사항,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있고, 옮기지 않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제함자 권리, 아까 K1, K2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승낙서를 인감도장 찍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분필되면 이렇게 새로운 용지가 만들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표시도 바뀌지만 권리에 관한 것들은 소유권 이해 권리 같은 것들은 넘어가는 것이 있고 안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소멸한다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 78조에 합병 똑같아요. 합병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건 없습니다. 사실. 자, 이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존속과 소멸승낙서입니다. 소멸승낙서. 자, 그래서 우리가 48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특히 이제, 오른쪽 보세요. 박스에 토지에 분필할 때는, 왜냐하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여지. 이렇게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토지에 대해서 일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필 등기할 때, 즉 분필 토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존속하는지를 써가지고 오고 그 존속하는 사람의 승낙서에다가 인감도장까지 찍어와야지 등기관이 걔를 옮겨주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건물 분할
건물의 구분도 똑같지만 뭐 분필 등기 하나 하면 다 비슷한 패턴이겠죠요. 따라서 중요한 건 가번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가번에 권리자의 확인 정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의 지지전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세형지 일부에 있을 때 그 존속 승낙서를 갖다가 첨부 정보를 제공하라.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 안 하면 맨 끝에 29조 2호로 각하한다. 그렇죠. 아예. 그러면 이제 등기를 이제 등기관이 해주겠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쭉 풀어놓은 거, 조문 풀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분합이 있었고요. 자, 이제 그거 정도가 B급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번이죠. 토지의 하필 등기죠. 하필 등기. 왜냐하면 하필 등기는요, 이게 이 하필 등기는 하필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하필이 안 되는 등기가 뭐고 하필이 되는 등기가 뭘까, 그걸 이제 매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따라서 하필은 일단은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필 등기는 첫째는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 지적법상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어느 한 필지에는 소유자가 A고 어딘 B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양쪽 토지에 또 저당권이 또 달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또 가등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가 관할이 같아야 됩니다. 관할이.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필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거꾸로 이제 그러면 하필이 안 되는 것보다는요. 하필이 되는 걸 또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좀 쉬겠는데요. 보실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79조에 있겠죠. 토지 하필이. 일단 보시면은 일단 하필 등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오른쪽에 하필 등기 제한만 이제 펼쳐 놓으시고 이거 30조에 보실까요? 보세요. 자, 1항에 자, 소유권. 그다음에 지전 임승이에요. 내가 사용 수익. 자, 소유권이나 지전 임승,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세어지 이런 등기는 하필할 수 있다고 써놓으세요. 오히려. 그런 건 하필할 수 있고요. 그거 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하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문이 약간 까다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조문이, 자, 소유권. 자, 지금 두 필지입니다. 요 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100번지가 있고, 100-1이에요. 102번지예요. (1번지다) 그러면 이제 하필하면 100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한마디로 100번지하고 101번지가 있는데 용지가 이게 뭐죠? 이게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고 이 번지는 결번 돼 가지고 이 결번 대장에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도래에 보면 뭐 100담에 102가 있고 101이 없어. 그건 하필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결번돼서 합편해서 없어진 것.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면 안 되죠.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합필할 때 이 양쪽에 대해서 첫째는 관할이 같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자, 조문에 있듯이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그리고 이 땅에 둘 다 갑과 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경우 얘는 어느 일방에서도 돼요. 어느 일방. 아까 봤었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필하면요. 보세요. 하필하면 과거 요 기역과 내연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상권자가 이게 K1이야. 이거 K2고. 그러면 K1과 K2는요. K1과 과거에는 여기 니은 101번지에
과거에는 101번지를 사용수익 했는데 하필하면서 100번지로 바뀌지만 그죠? 바뀌지만 그럼 과거에 전부에 대한 그 지상권이 지금은 뭐죠? 일부 토지의 일부로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 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같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안 됩니다. 저당권이 있거나 여기에 이건 2014년 저당권, 이건 2014년 5월달, 이건 2월달 저당권. 이 저당권이 양쪽에 다 있던 거는 이걸 하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처음부터 똑같아. 공당. 그러나 우리가 공동저당, 이 공동저당은 돼요. 즉 뭐죠? 조문이 없어요. 없지만 창설적 공동저당은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KB은행이 있다. KB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은 원래 이 100과 101 공동담보를 했던 것이 그냥 하나의 담보로 바뀌는 거야. 얘한테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설적 공동저당은 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돼요? 추가적 공동저당은 안 돼요. 그러니까 2월달 거, 4월달 거. 그거를 많이 물어보는 게. 물론 그거 조문에 안 나왔지만 그거 외에도 어느 하나의 가등기가 되거나 가압류가 되거나 가처분이 되거나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전임 요거 위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되는 것들은 소유자 동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공담, 창설적 것만 되는 거다. 볼 수 있고, 예. 보실까요? 이제 하필 이제 보시면 따라서 이 장 보세요. 소유권, 지지전임 이런 것에 대한 지역권 등기 외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 하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보세요. 저당권이 단서했습니다. 모든 토지, 양쪽 토지의 등기 원, 연, 접, 즉 모든 토지의 등기 원인, 연월의 접수번호 같은 동일한 저당권 뭐예요? 즉 창설적 공동저당이겠죠. 예, 그런 등기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하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는 소유권, 지상권, 창설적 공동저당만 하필할 수 있고 그 외의 등기들은 다 하필이 안 된다. 알 수 있고요. 또 등기관이 이건 하필 등기를 가하면은 관할구청에다가 보내서 구청도 등기 하필을 못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필 등기 되냐 안 되냐 정도를 보시고 따라서 그 484페이지 보실까요? 그 지금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원칙과 있었고 다만 예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세요. 나번에 하필 등기 가능한 경우에서 그 위에 보세요. 바로 보시면 공유 지분이 각각 공유 지분이 다르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5분의 1이 있고 5분의 3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 지분이 달라도 하필 등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보셨다가 하필 등기 나머지를 보겠습니다.